안녕하세요. 오늘은 화물날이 및 TMS에서 중요한 기초 정보인 거래처 정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거래처 관리 화면을 열어서 거래처 정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거래처 관리 화면은 이렇게 왼쪽에 상세 정보 창과 오른쪽에 목록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목록의 상단에는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찾기 버튼을 클릭해서 등록된 거래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많은 데이터가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중에서 하나의 업체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거래처를 선택하면 이 거래처의 상세 정보가 왼쪽 창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새로운 거래처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추가 버튼 누르고 내용을 작성하신 후에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고요. 또 선택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목록에서 선택하고 수정 버튼 누르고 내용을 고쳐서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삭제하겠다 하면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수정 버튼을 누르고 거래처 항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위쪽에 있는 내용은 거래처의 기본 정보가 될 테고요. 아래에 사업자 정보 이렇게 탭으로 표시되는 내용은 사업자 정보와 세금 계산서들을 발행할 때 사용할 정보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하 차지 탭을 이렇게 클릭하셔서 데이터를 보시면 나오는 내용은 배차를 할 때 특정 업체의 장소를 배차를 보다 편리하게 하도록 등록되는 곳이고요. 이 담당자는 한 거래처에 여러 담당자가 있을 때 유형별로 등록하는 곳입니다. 다음 거래처 운임 탭은요. 견적을 내거나 할 때 운임을 등록해서 관리하는 곳이고요. 관리 정보는 이 업체에 대한 내부적으로 공유할 정보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았으니 하나하나 항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 정보를 등록하면 거래처에 추가가 가능한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세부 정보는 추가로 필요하실 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기본 정보 항목 보시면 여기 이렇게 파랗게 표시되었거나 별표가 붙어 있는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 항목들은 필수 항목이고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꼭 입력해야 되는 정보가 되는 거죠. 기본 정보는 우선 회사, 이 회사의 상호, 그리고 우리 회사의 어떤 부서가 관리를 하느냐, 그리고 다음은 거래처 분류인데요.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카테고리들이 있지만 이 중에 괄호해서 운수라고 표시된 업체들의 구분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실적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실적 신고를 위해서 입력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괄호로 운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운수 사업자 간의 거래는 모두 실적 신고의 의무 대상이고 또한 사업자 번호나 거래 금액 등을 모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 거래처 관리에서 괄호 운수가 들어간 분류를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그 실적 신고 파일에 사업자 번호와 거래 금액 등이 필수 항목으로 작성되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배차할 때도 참고하실 수 있는 것이 이 운수라고 표시된 업체 간의 거래를 한다는 것은 직접 운송을 했느냐 위탁 운송을 했느냐의 판단 기준이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따라서 거래처를 등록하실 때 이 거래처 분류를
잘 구분하여 등록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아래에 보시면 여기 신용등급이라고 있습니다. 이 신용등급은 정상, 주의, 금지 이렇게 세 가지로 표시할 수 있게 되고요. 이 정상일 경우에는 별다른 동작이 없지만 주의라고 이렇게 신용등급을 등록해 놓았을 때 이 업체에 들어온 오더를 등록할 때 팝업으로 알려줍니다. 이 업체는 주의, 신용등급이 주의인 업체입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다음은 신용등급이 금지일 때인데요. 이 업체는 배차를 등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뭐 담당 직원은 우리 회사에 이 업체를 담당할 직원일 거고요. 여기 조회 우선순위를 보시면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우선순위가 0일 때 가장 높고요. 숫자가 커질 때 조회 우선순위가 점차 낮아지게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1이나 0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배차를 등록할 때 이 업체를 아래로 검색할 때 뒤늦게 검색되도록 이렇게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뭐 주소, 상세 주소는 아실 테고요. 여기 검색을 눌러서 이렇게 새 주소나 직원 주소 모두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계약 회사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회사가 여러 개의 법인을 가졌을 때 여러 개의 그 법인 회사 중에서 어떤 회사랑 계약을 했는가 이제 입력해 놓으시는 곳이고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 업무 대행입니다. 지금 등록하는 이 업체가 뭐 화주일 때는 큰 상관이 없는데요. 이제 뭐 그 도착 보고사나 뭐 운수사여서 이렇게 도착 보고나 컨테이너 뭐 상하차를 대행해주는 업체일 경우에는 꼭 도착 보고나 이렇게 상하차 회사를 선택을 해 놓으셔야 배차 관리 화면에서 이 업체를 검색해서 위탁 업체로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 이때 입력해 놓은 업무 대행료가 배차 화면 자동으로 입력되게 됩니다. 여기서 도착 보고를 선택해 놓았으면 LCL 화물을 입력할 때 위탁 회사에 검색이 될 거고요. 컨테이너 상하차 회사를 선택했을 때 FCL 화물을 등록할 때 이 컨테이너 상하차라고 선택되어 있는 회사가 위탁업체 목록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업체에 대하여 뭐 도착보고 전화가 지정되어 있다면 이 연락처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다음 마감일자는 정산 마감할 날짜, 이 업체를 지금 사용할 수 있는가, 사용하지 않도록 막아 놓았는가, 여기 보시면 검색 조건이 있죠. 네, 이것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그 거래처의 기본 정보를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사업자 정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 상호가 따로 있을 거예요. 이것은 회사 이름은 이제 배차할 때 필요한 명칭을 별도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보통은 상호가 될 수도 있지만 꼭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호, 사업자 번호, 대표자, 업태, 종목, 종사업장 번호 이런 것들은 사업자 등록증에 일치하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입력한 내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거래 명세서를 발행하실 때 그 상대방 업체 정보가 표시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주소 검색 버튼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개인인지 법인인지, 법인 번호는 어떠한지, 사업자 종류가 일반인지 간이인지 뭐 면세인지 이런 것도 입력하실 수 있고, 그 지급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업체의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를 입력해 놓으시면 되시겠습니다.
거기 사업자 정보하고 계좌 정보까지를 입력한 거고요. 여기 아래에 보시면 계산서 담당자, 그리고 계산서 이메일, 회사 전화, 이동 전화 이렇게 4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이것은 거래처에, 해당 거래처에 세금 계산서 담당하시는 그 담당자의 정보를 넣어두시는 항목이고요. 계산서 이메일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때 또는 거래 명세서를 이메일로 전송할 때 사용되는 항목이므로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는 이제 항목 이름은 없지만 여기 메모이고 내부적으로 공유해야 될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거래처의 기본 정보와 사업자 정보 등록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상하차지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입력한 정보를 확인하면 이렇게 사업자 번호가 중복되었을 경우엔 중복 체크를 하기도 하고요. 여기 보시면 등록된 사업자 등록번호의 유효성을 체크해 주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거래처 정보의 상하차지 정보를 한번 관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등록된 정보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상하차지의 정보는 상하차지명, 상하차지 주소, 그리고 담당자. 이 담당자나 상하차지의 전화와 휴대폰, 팩스, 메일 이런 정보들을 입력해 두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빨갛게 표시된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여기 보시면 이것이 상차지인지 하차지인지 상하차지나 CFS, CY인지 이런 구분들을 입력하실 수 있고요. 주소를 검색하셨을 때 자동으로 운송 권역이라는 것이 생성됩니다. 이 권역은 배차에서 거리 계산 등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므로 검색한 주소에서 생성되지만 꽤 유용한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하차지에 대한 비고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하차지를 등록하시는 방법은 이 거래처에 대해서 정보를 입력할 때는 우리가 추가해서 확인을 하거나 또는 선택한 거래처에 대해서 수정을 눌러서 내용을 변경했었는데요. 이 전체 거래처에 대한 추가 수정 삭제 버튼이 아니라 이 상하차지에 대하여는 이렇게 신규 버튼을 누르시고 내용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하차지라는 상하차지를 입력해 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다산로 이렇게 검색해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남산타운을 한번 이렇게 하고요. 신당동 남산타운을 입력합니다. 다음은 이 상하차지의 종류가 어떤 거냐. 전 하차지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담당자는 나, 하차.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운송 권역은 자동으로 들어왔지요. 다음은 유선 전화 02-2688-0001. 자, 이제 휴대폰도 입력해 보겠습니다. 팩스 번호도 입력해 보고요. 다음은 메일인데요. 하차메일.com 이렇게 입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테스트 비고2 이렇게 해서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예, 저장이 완료됐다는 메시지 나오고요. 이렇게 테스트 하차지를 입력해 보았습니다. 물론 상하차지를 입력하실 때요. 이렇게 여기 파란 항목 그리고 빨간 항목들을 주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삭제는 여기 내용을 선택하시고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삭제하는지 물어봅니다. 이렇게 해서 삭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담당자 정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담당자를 좀 등록해 놓았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러 명의 담당자를 하나의 회사, 하나의 거래처에 대해서 여러 개의 담당자를 등록할 수 있고요. 여기 항목들을 살펴보면 아래에 담당자 이름, 그
그리고 휴대폰, 전화, 뭐 팩스, 메일 이런 것들은 기본 정보일 거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파랗게 표시되어 있죠. 로그인 아이디 그리고 로그인 암호 이 두 가지를 입력해 주실 수 있고요. 로그인 종류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요. 화물나르미 TMS는 그 업무 웹사이트를 연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거래처의 이 담당자에게 담당자별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다르게 지정해 줄 수 있고요. 또 이 담당자와 우리 회사, 우리 운송사인 우리 회사와의 그 업무 성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 로그인 종류를 선택해 주시는 것에 따라서 웹사이트의 동작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히 입력해 주셔야 웹사이트에서 정확한 업무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신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고 저장을 하시면 추가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선택한 정보에 대해서 삭제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삭제를 담당자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거래처 운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등록된 것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거래처 운임은 이렇게 뭐 이 상차지에서 이 하차지까지 일반 화물을 운송했는데 운송료를 이렇게 구간별 운송료를 등록해 놓을 수 있는 내용인데요. 어떨 때 사용을 하시는 것이냐? 이 회사와 거래에 대해서 뭐 견적을 냈다. 아니면 특별히 이러한 화물은 좀 더 할인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냈을 때 견적을 내고 나서 이것을 기록해 두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 두시는 것은요. 여러 건을 등록해 놓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20피트 컨테이너 하나를 컨테이너 한 개를 뭐 50만 원에 견적을 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면 저장이 되는 거죠. 뭐 비고사항은 필요하신 내용을 입력하시는 것이고 뭐 편도냐 왕복이냐 이런 것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입력해 두실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엑셀 버튼이 있는데요. 이것은 입력을 해둔 그 거래처 운임이 여러 개일 경우에 이렇게 엑셀 버튼으로 다운받아서 견적서를 작성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작성을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언제 등록했는지 누가 등록했는지 이런 항목들이 나오고요. 이건 내부적으로 업무자 간에 기록해둘 내용이 있다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입력해 두시는 곳입니다. 한번 테스트로 적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장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등록이 되고요. 오늘 날짜와 제 아이디가 표시됩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이렇게 삭제 버튼 누르시면 잘못 작성한 경우에는 삭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거래처 관리 화면에서 화면 구성이나 그다음 기본 정보, 사업자 정보, 상하차지와 담당자 정보 그리고 거래처 운임과 관리 정보를 등록해보고 어떤 식으로 중요한 항목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